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 계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 영양소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계란이 우리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는 사실 어떻게 준비하고 보관하고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다루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계란이 해로워질 수 있는 5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 몇 가지는 평생 계란을 같은 방식으로 드셨던 분들께는 상당히 놀라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이해하고 간단한 변화를 주신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계란을 더 안전하고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편안히 시청하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한 계란 섭취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란을 과도하게 익히는 실수. 존경하는 어르신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영양 가득한 음식이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란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시면 좋은 영양분이 손상되고 해로운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기거나 노른자가 회색빛 녹색으로 변할 때까지 삶거나 높은 열로 스크램블하면 산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지요. 혹시 계란을 너무 오래 삶으실 때 강한 유황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계란이 과도하게 익혀졌다는 신호입니다. 계란 흰자의 황이 노른자의 철과 반응해 황화철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란이 독성을 띠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영양소가 손상되었다는 명확한 징후랍니다. 76세의 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수 할아버지는 수년간 매일 아침 계란을 드셨는데 항상 가장자리가 바삭해질 때까지 프라이팬에서 튀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맛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 불편함과 잦은 속쓰림을 느끼기 시작하셨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된 후 낮은 열로 계란을 부드럽게 스크램블하는 방식으로 바꾸셨더니 몇 주 안에 명백하게 상태가 좋아지셨고 더 적은 복부 팽만과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계란을 과도하게 익히면 비타민 B12, 엽산,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제가 파괴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뇌와 눈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요. 그러니 오래 높은 열에 노출시키면 이러한 필수 영양소의 이용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소식은 계란을 먹는 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리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계란을 약한 불로 삶거나 술안으로 만들거나 부드럽게 스크램블하는 것은 영양소를 보존하면서 산화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도 약한 불을 사용하고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시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2.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계란을 먹는 실수.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날계란이나 반숙계란이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날 것으로 섭취하면 살모넬라와 같은 해로운 박테리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가 자연스럽게 약해져 감염과 싸우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질병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지요. 혹시 집에서 만든 마요네즈, 생쿠키 반죽, 반숙 계란 등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셨을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오염은 드물지만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 복통, 설사, 심지어 탈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빠르게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하여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8세 마가렛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렛 할머니는 날계란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을 경험하셨고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간 후 살모넬라 식중독 진단을 받으셨지요. 오랫동안 섭취해온 계란이 원인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답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으로 바꾸신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고 계속해서 동일한 영양소를 위험 없이 섭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날계란을 피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아비딘이라는 화합물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비오틴 B과 결합하여 신체가 이 중요한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오틴은 신진대사, 신경기능, 건강한 피부와 머리카락을 지원하는 필수 비타민이지요. 계란을 익히면 아비딘이 비활성화되어 신체가 유익한 영양소를 방해 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기농이나 방목닭에서 나온 계란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계란이든 원산지에 관계없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흰자와 노른자가 단단해질 때까지 완전히 익힌 계란을 드시는 것입니다. 스크램블 에그, 완숙 계란, 포치드 에그 모두 안전한 옵션입니다. 만약 반숙 노른자를 좋아하신다면 살균 처리된 계란을 사용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익히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3. 조리된 계란을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실수.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리 후 계란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부적절한 보관은 완벽하게 좋은 식사를 해로운 박테리아의 온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리된 계란을 상온에 너무 오래 두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안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따뜻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하며 일단 계란이 40도표에서 140도 약 4°C 사이의 위험구역에 도달하면 몇 시간 안에 해로운 병원균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식중독은 고령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크램블 에그를 접시에 몇 시간 동안 두었다가 나중에 드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셨을 수 있습니다. 조리된 계란이 밖에 오래 있을수록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리된 계란을 냉장 보관하면 박테리아 증식을 늦출 수 있지만 항상 밀폐 용기에 올바르게 보관하고 며칠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숙 계란은 일주일 이내에 드시고 스크램블 에그나 프라이 에그는 3, 4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2세 조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요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일주일 초에 대량의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느슨하게 덮인 용기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매일 아침 한 부분씩 꺼내 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소화 불편함과 메스꺼움을 경험한 후 보관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밀폐 용기로 바꾸고 더 적은 양을 만들기 시작하신 후 같은 소화 문제를 다시 겪지 않으셨습니다. 조리된 계란에 교차 오염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조리된 계란을 날고기, 씻지 않은 채소 또는 다른 오염된 식품 근처에 두면 해로운 박테리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리된 계란은 이미 가열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가정하지만 일단 식으면 다른 부패하기 쉬운 음식과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오염에 취약해집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실수는 계란을 잘못 재가열하는 것입니다. 남은 계란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고 고무 같은 질감이나 불쾌한 냄새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계란이 잘 재가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가열은 영양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질긴 맛없는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낮은 열로 스토브에서 부드럽게 다시 가열하는 것입니다.
건조하지 않도록 물이나 육수 한 방울을 추가하세요. 만약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가끔 저어주면서 짧은 간격으로 가열하는 것이 더 나은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을 피하고 계란의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올바르게 보관하고 안전한 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다루는 방법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계란 보관을 제대로 하는 한응만으로도 불필요한 소화 문제를 예방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손상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을 사용하는 실수.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계란을 건강 위험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금이 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적절하게 보관된 계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 계란이 유통기한을 넘겼거나 껍데기에 작은 균열이 있다면 살모넬라와 같은 위험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져 젊은 사람들이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감염과 싸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냉장고를 열고 계란이 아직 괜찮은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카톤에 인쇄된 유통기한에 의존하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 때로는 그 날짜 전에 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선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한 물 테스트입니다. 계란을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에 넣으세요. 만약 가라앉아 평평하게 놓이면 신선한 것이고 똑바로 서 있으면 여전히 괜찮지만 곧 사용해야 하며 떠오르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에블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먹는 것에 조심하셨지만 사용하기 전에 계란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계란을 프라이팬에 깼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무시하고 그냥 요리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메스꺼움과 복통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의사를 찾아간 후에야 상한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계란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물 테스트를 하였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계란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관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계란이 가게에서 운송 중에 또는 심지어 당신의 냉장고에서 잘못된 온도에 보관되었다면 물방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박테리아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계란을 항상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하고 온도 변화가 더 일반적인 냉장고 문에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금이 간 계란은 또 다른 숨겨진 위험입니다. 구매할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작은 머리카락 같은 균열은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실수로 금이 간 계란을 집에 가져오셨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원칙이 특이한 냄새나 변색이 있는 계란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계란이 상했다는 명백한 신호이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계란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신선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해야만 그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물 테스트를 통한 신선도 확인, 적절한 보관,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란은 버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이 식중독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5. 계란과 건강에 해로운 조리용 기름을 함께 사용하는 실수.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계란을 준비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잘못된 종류의 조리용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란 자체는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지만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에 따라 영양이 풍부한 식사와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인 건강 위험에 기여하는 식사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가린, 식물성 기름 또는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와 같은 고도로 가공된 씨앗 기름에 계란을 튀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무의식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해로운 지방은 염증 증가, 심장질환, 심지어 노인들의 인지능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지방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트랜스 지방은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하여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지방 섭취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염과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노화 관련 질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프랭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식물성 기름으로 계란을 요리해 왔습니다. 기름은 그저 기름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고도로 가공된 씨앗 기름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된 후 버터와 올리브 오일과 같은 더 건강한 대안으로 바꾸셨습니다. 몇 주 안에 식사 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개선된 것을 느끼셨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바꾸지 않고 그저 준비하는 방법만 바꿨는데 그 작은 변화가 매일 느끼는 기분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었답니다. 조리용 기름의 또 다른 문제는 발연점인데 이는 기름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해로운 화합물을 방출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많은 식물성 기름은 낮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고열에 노출되면 불안정해집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자유라디칼, 즉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를 생성합니다. 만약 자주 높은 온도에서 이러한 기름을 사용하여 계란을 튀기신다면 모르는 사이에 산화 스트레스를 몸에 도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접근법은 열에 안정적인 기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버터, 정제된 버터,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모두 계란 요리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지방은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 심장 기능,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더 가벼운 옵션을 선호하신다면 아보카도 오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높은 발연점과 모노불포화 지방의 건강한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은 단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영양의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잘못된 종류의 기름으로 요리하면 염증과 질병에 기여하는 무언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리 습관의 간단한 변화는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즐기시는 계란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 계란에 관한 지식 나눔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계란이 해로워질 수 있는 5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계란은 가장 영양가 있는 식품 중 하나이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란을 과도하게 익히고 계셨다면 영양소를 보존하고 해로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더 낮은 온도로 조리해 보세요.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계란을 드시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완전히 익힌 계란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적절한 보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조리된 계란은 냉장 보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박테리아가 자라지 않도록 하세요. 균열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의심스러운 경우 간단한 물 테스트로 신선도를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요리용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염증을 피하고 계란의 영양학적 이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혜택을 얻고 잠재적인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은 단지 계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방식에 대한 사려 깊은 접근은 전반적인 식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과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오늘 배우신 것 중 한 가지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니 부담 없이 나눠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큰 동기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